1학기 기말고사 청라고 수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수열 마이너스 2, 4, A 16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의 값이 뭐냐 물어봤는데 등차 수열이니까 항이 6씩 커지고 있죠. 그럼 따라서 A는 10이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 K제곱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전개해서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안쪽에 있는 값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얘가 되는 거고 뒤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 되죠? 그럼 두 식을 빼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주어진 값은 2K 플러스 1 얘가 될 거고 요 값은 1차 항이니까 결국 등차 수열합이죠. 이게. 그럼 등차 합으로 계산해보면 주어진 값은 2분의 한개수 10개 첫 번째 항 1 대입하면 3이고요. 마지막 항은 21이 나오겠죠. 그래서 값 계산해보면 얘가 24니까 약분하시면 12가 돼서 답은 120이어서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AB의 길이가 4고 BC의 길이는 5고 코사인 B가 8분의 1이에요. 그럼 삼각형 ABC에 대해서 AC 길이가 뭐냐? 그럼 코사인 공식을 법칙을 그냥 바로 쓰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AC의 제곱이라고 하면 AB의 제곱인 16 더하기 BC의 제곱인 25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하면 20에 코사인 B의 값이 8분의 1이죠. 8분의 1 약분할게요. 4로 약분하시면 2가 남고 얘가 5가 하나 남을 거고요. 2 한 번 더 약분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값은 16 더하기 20인 거니까 36이 되죠. 그래서 AC라고 하는 값은 6이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4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값이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다. A1 플러스 A10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SN이 2차 항식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상수가 지금 4죠. 그럼 상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SN의 값은 첫 번째 항은 따로 계산해야 되는 등차 수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는 S1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1의 값 대입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앞에 거 차수 낮추면 4n 되고요. 1차에서 2차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A1의 값은 3이고 그리고 A10의 값은 35다. 그럼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세수 A, B, C는 A, B, 9죠. A, B, 9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3A, B는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요. 근데 A분의 B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A, B, 9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2배 이 B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AB가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제곱하면 A제곱이라고 하는 게 양끝항의 곱인 3B와 같을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을 좀 연립할 수 있겠죠? 두 식 그냥 쓰기 좀 불편하니까 B의 값을 날리기 위해서 두 식을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제가 A제곱 쓰고 분자에다가 A 플러스 9의 값을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3이고 그리고 위에 좌변의 값 우변의 지금 분자의 값은 2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b 두 개는 약분되고 대각선 곱해버리면 3a 플러스 27이라고 하는 게 2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넘겼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게 0이 되겠네요. 인수분해하면 주어진 값이 1, 2에다가 3이 나오려면 3, 9면 되죠.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걸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A의 값 양수했으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2분의 9다. 얘가 되는 거고 A 값이 2분의 9면 3B의 값이 4분의 81이 되죠. 30 나눠보면 B라고 하는 값은 4분의 2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따라서 A분의 B의 값이니까 A의 값은 2분의 9가 되고 B의 값은 4분의
27 얘가 되어서 약분해 주시면 2가 남고요. 약분해 주시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3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의 문제는 대표적인 수학적 균합법 내용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했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균합법 증명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명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n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성립한다 라고 써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n의 값이 m일 때 주어진 별표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재요. 그럼 그랬을 때, 그래서 가정된 게 나와 있거든요. 요 시그마의 값을 이렇게 쓰기로 지금 현재 약속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값이 저렇게 써졌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좀 성질을 보면 결국 2m 플러스 1분의 3m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뒤에 있는 값이 4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3k 제곱 3k 마이너스 1제곱이죠. 4k 마이너스 1. 얘랑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 살펴보면 결국엔 n 플러스의 마지막 항을 대입한 게 없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값은 결국 저 앞에 있는 값에서 일반 항에다 n 플러스 1만큼 대입한 거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가라고 하는 값은 4배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분자의 값은 3의 m제곱 그리고 뒤에는 4배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가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 두 개도 다시 계산해서 밑에 나의 값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분모의 값을 다시 다 정리해보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4m제곱 그 다음에 뒤에가 플러스 8m 플러스 3이죠. 분모의 값은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의 값은 3의 m제곱에 괄호 안만 정리할까요? 그럼 4m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너무 길었죠 얘가? 다시 3의 m제곱에 곱하기 4m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쓰도록 하죠. 그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더해서 뒤에 보면 마이너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고 나머지 두 개 계산한 게 밑에 있는 분모의 값이래요. 그러면 다시 여기 분모의 값 보면 4의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3 요거 인수분해가 또 되죠. 그래서 2m 뒤에 플러스 1에 뒤에는 2m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통분했다고 우리 가정해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4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3 이 상태가 되고 앞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요 시계는 3의 m제곱에 현재 2의 m 플러스 3만큼 곱해진 거니까 3의 m제곱 한 번 더 쓰고 갈까요? 2m 플러스 3 그럼 뒤에는 플러스 3의 m제곱 곱하기 4m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 값은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4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3 얘가 되고 3의 m제곱 묶어낼게요. 묶어내시면 주어진 값이 6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이 얘가 지금 현재 나가 되겠네요. 위에서 여기는 요 전체 값 이게 지금 현재 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띄워주지 못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의 값과 나의 값에서 이 가의 값을 얘를 fm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를 fm으로 잡았고 나라고 하는 값을 얘를 gm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찾고자 했던 건 f1 곱하기 g2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f1 플러스 g2가 뭐냐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해보면 분모의 값은 지금 현재 15인가요? 15분의 다시 1 대입하면 12 나오죠. 약분은 좀 이따 할게요.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해보면 얘는 9 에다가 12 더하기 15 나오죠.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약분해보면 5랑 4가 되고 그러면 주어진 값은 쭉 통보했을까요? 그냥? 분수 형태에서 분모의 값이 5고요.
분자의 값은 4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하면 현재 지금 15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면 150이죠. 150 빼기 15니까 135. 그럼 135에다가 지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였죠. 네. 이거 좀 잘못 써놔서 좀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지. 곱하는 거. 어쩐지 뭔가 좀 크더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합시다. 그럼 3이 될 테니까 그럼 주어진 값은 12 곱하기 9다. 계산해보면 너의 값은 10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0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이에요. 자, 7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각각 알파인과 베타인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주어진 다음의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선은 2차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되는 건 주어진 식이 혹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어진 값이 x제곱 플러스 순서는 좀 달리 쓸게요. 마이너스 6인 플러스 1의 x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가 3, 3에 그리고 1, 2로 예쁘게 딱 떨어지죠.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 딱 걸리면 되네요. 그럼 주어진 값이 얘가 3n 플러스 1 곱하기 3n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정확히 가운데 거 부호 딱 반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인가 보다.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뒤에 있는 값은 x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는요. 그렇기 때문에 근 자체가 3n 플러스 1과 3n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알파인을 좀 작은 수를 집어넣을게요. 여기 좀 유리할 겁니다. 알파인의 값을 3n 마이너스 2 얘라고 하고 그 다음 베타인이라고 하는 값은 3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구하고 싶은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21까지 주어져 있는 값이 루트 3n-2에다가 뒤에 플러스 루트 3n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엔 유리화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시면 정확히 딱 3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걸어주고 시그마 n은 1부터 21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수는 루트 3n-2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루트 3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남는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개씩 써지고 두 개씩 이제 사라질 테니까 이 구조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몇 개 남을 거냐 뒤에 몇 개 남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와 관련된 식은 항상 남는 개수는 이제 1차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차식 이렇게 씁시다. 두 1차식의 차를 1창 개수로 나눈 값. 요거만큼 남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1차식은 3n-2랑 3n 플러스 요걸 인지하는 거고 1차항 개수는 이제 n에 대한 개수가 3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3, 딱 하나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앞에서 1의 값을 대입하면 1 나오죠. 뒤에 마이너스 21 대입하면 63 플러스니까 64 나와서 얘가 8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7이니까 주어진 값은 3분의 7이다.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자, 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300리터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서 40%만큼 사용하고 30리터의 물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한 후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자. 그럼 그랬을 때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를 만족시킨다. 근데 보기에서 오른 거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계식을 좀 찾아봅시다. 관계식을.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예요. n번째. 그럼 둘이 무슨 관계 있냐라고 하면 처음에 물론 300리터의 물이 들어있긴 했지만 40%만큼 사용하고 30리터의 물을 넣었대요. 그런 말은
n번째 하고 난 다음에도 40%의 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럼 정확히 60%의 물이 남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100분의 60이니까 5분의 3이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시 추가적으로 30리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항인 A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5분의 3이라고 하는 너의 값이 P가 되시는 거고 뒤에 있는 30의 값이 Q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300리터 물이 있었는데 얘가 n번 반복한 후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A1이란 한 번 진행을 한 거예요. 300리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300리터의 5분의 3만큼 그 뒤에는 플러스 30을 추가해야 A1의 값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 좀 해줄게요. 약분하시면 얘가 60이 될 테니까 곱하시면 180 플러스 30인가요? 180 더하기 30이니까 210이다. 그래서 A1은 21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요상부터 이제 기억 니은디귿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번에서는 일단 A2의 값이 180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기억번 우선 A2라고 하는 값은 한 번 더 진행을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210에다가 5분의 3만큼 곱하고 다시 30만큼 더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약분할게요. 얘는 42가 되나요? 그럼 둘이 곱하시면 126인가요? 그럼 126에다가 30만큼 더한 거니까 126, 30, 156이 되겠죠? 156. 그래서 일단 기억은 180 나와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니은번. 기억은 안 돼요. 자, 니은번에서는 P 곱하기 Q가 18이냐 물어봤는데 우리 PQ 다 구해놨죠 이미? 그래서 P 곱하기 Q라고 하는 값은 너는 5분의 3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분하시면 정확히 딱 6 나오잖아요. 6 곱하기 3이니까 18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번에서는 새로운 수열 Bn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B1의 값 하나 찾아봅시다. B1이라고 하는 값은 A1에다가 30분의 1을 곱했대요. 그럼 얘는 7이 되겠죠. B1은 7인 거고 그 다음에 Bn 플러스 2 B 플러스 Bn 플러스 이라고 하는 값은 5PN이니까 얘가 지금 3N이죠. 3N 뒤에가 플러스 Q니까 30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두 수열을 더했을 때 두 항을 더했을 때는 등차수 형태가 나타난대요. 그럼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하나씩 쭉 넣어보면 되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쭉 넣어보시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이게 조금 더 많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5개만 딱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일단 그럼 우리 현재 b1 알죠? b1은 7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b2와 b3는 잘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관계를 보니까 1의 값을 대입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봅시다. 이거 두 개 묶으면 여기다 그냥 2의 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하면 1의 값 대입한 거예요. 1의 값을 대입하면 33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의 값을 대입하면 A4 더하기 A5가 나오죠. 여기 2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또 묶어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3의 값을 대입하자. 그럼 너는 3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이게 40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하시면 79이므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9번이에요. 시그마의 관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텐데 내용 좀 읽어봅시다. A1의 값이 2고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저렇게 만족한데요. 시그마 N1부터 10까지 AN 플러스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일단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로는 주어진 값이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나와 있는 게 AN-3 이 값이 8이래요. 그러면 실제 3의 값은 12개 있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an에다가 마이너스 36이라고 하는 게 8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an 이 값만 계산을 해보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럼 너는 44다. 그래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1부터 10일까지 2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있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쪼갤 수 있죠? 쪼개서 계산을 생각해보면 뒤에 있는 값은 11을 대입해보면 요건 좀 잘 모르겠네. 일단 계산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쪼개볼게요. 근데 쪼개기 전에 하나만 좀 구해봅시다. 기억이라고 써볼까요? 얘를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 플러스 1 이걸 잠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뭐냐면 1의 값 대입하면 A2, A3, A4 나와서 쭉쭉쭉 가서 A12까지 나오죠.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넌 A1에다가 아니죠? A1은 없어요. 지금 시그마 n은 2부터 12까지 AN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우리가 위에 44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는 n은 1부터 12까지 AN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앞에 있는 값은 44가 되는 거고 A1의 값이 현재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42구나. 요걸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저식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2배의 an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an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을 일단 쪼갰다 생각해보면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 플러스 1 뒤에는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이 값 자체가 지금 현재 68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값이 42였기 때문에 2배 해주면 얘가 84가 되죠. 그래서 84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 얘가 68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n은 1부터 11까지 an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둘이 뺐으니까 얘가 1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구해서 뭐 할 건데? 라는 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찾고 싶었던 건 an 플러스 1 네가 뭐냐? 이걸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는 또다시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해보시면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2부터 11까지 a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방금 우리가 1부터 11까지 an의 값을 찾았으니까 그럼 너는 다시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an에서 첫 번째 항을 빼는 것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이 16이었고 첫 번째 항이 2였으니까 주어진 값은 14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계산이 좀 많죠. 자, 수열 A에 대해서 An의 값은 시그마 k 1부터 n까지 K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의 값이라고 하자. 그럼 다음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An을 구하지 않고는 저기는 뭐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An을 구하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 An의 값은 일단 세제곱 공식을 좀 이용을 할게요. 그럼 너의 값은 원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4분의 n 제곱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뒤엔 마이너스 4분의 n은 여기 뒤엔 4분의 n은 주어진 시그마에선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4분의 n이 n개다. 그러면 4분의 n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형태가 이제 보이는 게 4분의 n제곱, 4분의 n제곱 똑같은 게 있으니까 묶어줄게요. 묶어주시면 4분의 n제곱에 그럼 나와 있는 값은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합차원식 다시 쓸 수 있죠. 그러면서 인수분해 해보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n이죠. 바로 n 하나만 쓰고 두 식을 더하면 n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계산하고 싶었던 건 8배 an 분의 n 제곱 일단 요걸 알아야 시그마를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너는 뭔데? 라고 하면 여기 8배 하시래요? 그럼 8배 하시면 얘가 날아가고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얘는 2배 n 제곱에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여기에다가 분자의 값은 n제곱이래요. n제곱. 그럼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를 다시 붙여달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여기도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가 되면 결국 2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다. 부분분수 형태로 바뀌겠죠. 자, 다시 쪼개줄게요. 쪼개주면 이 부분분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차이가 지금 이제 이만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 2가 하나 더 생기므로 일단 4분의 1로 빠져나갈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쪼개주시면 n분의 1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몇 번이었죠? 잠시 기억이 안 나네요. 7번이요, 7번. 7번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것처럼 얘도 1차식의 차이가 2개죠. 그런데 1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개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에서 앞에 2개가 남을 테니까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마지막 거 2개예요. 그럼 9의 값 대입하면 11이니까 그 앞에 있는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하래요. 그럼 계산해보면 다시 한번 4분의 1에다가 뒤에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은 결국 110으로 통분이 되겠죠? 그럼 분자의 값은 110 더하기 55 뒤에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이 분자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144 계산해 보면 144가 돼요. 그래서 약분까지 다 하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같이 이렇게 지우시면 55가 되고 8로 약분한 거예요. 그럼 너의 값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이 55분의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찾고자 했던 건 P-Q라서 이제 분모에서 분자의 값을 빼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 빼주시면 답은 37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의 6배래요.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수열 AN의 자연수 n부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조건 보니까요. 2n 플러스 1번째에서 2n번째를 뺐대요. 그럼 요 값 자체가 이제 A의 2n번째가 되겠죠. 그럼 짝수 번째는 이렇다 라는 말이고 밑에 있는 값은 2n에서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뺐으니까 요거 2n 플러스 1이었어요. 홀수 번째가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있는 값은 짝수 번째가 이렇다 요 말이죠. 2n까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항들만 잘 구해놓으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밑에다 1의 값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여기서 일단 구해볼까요? A2라고 하는 값은 1의 값을 대입한 거니까 2가 나오죠? 그럼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일단 12가 되겠구나. 요걸 현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항부터 시작이거든요. 1의 값을 대입하면. 그럼 첫 번째 항이 저기 붙을 수 있을까를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다가 0의 값을 대입하면 원래 0을 대입하면 안 되지만 0을 대입해 보시면 0이므로 3 곱하기 4가 12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홀수 번째 얘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찾고 싶은 건 S11의 값이거든요. 그럼 S11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첫 번째 항 그냥 따로 뺍시다. 홀수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K는 1부터 11까지 어차피 이게 AK잖아요. 그러면 짝수기 홀수기를 같은 개수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따로 빼고 시그마 K는 2부터 11까지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AK 요 시그마의 값에서 짝수와 홀수기 개수가 같죠? 그러면 가와나를 하나씩 쓸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좀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너의 값은 A1에다가 뒤에 플러스 시그마 어떻게 분리하려고 하냐면 A2K 뒤에 플러스 A의 요거 변수를 좀 잠깐 바꿉시다. 위에 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변수를 제가 2n으로 바꿀게요. 뒤에 플러스 A의 2n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1의 값을 대입하면 두 번째, 세 번째죠. 2의 값을 대입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은 1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뒤에 있는 값 또 계산해 보시면 뒤에가 지금 11번째까지 간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다 5의 값을 대입하면 11번째까지다. 5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엔 다시 한번 우리 A2n의 값이 뭐였냐? A2n의 값은 2 곱하기 9의 n-1제곱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합시다. A1의 값 10이었죠. 12에다가 뒤에 플러스 등비합이기 때문에
공비가 9짜리예요. 그럼 8분의 분자의 값은 첫 번째 항이 2죠. 1의 값을 대입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공비 9의 항기수 5개. 뒤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뒤에는 플러스, 다시 해도 공비 4짜리죠. 4 마이너스 m 3이니까 3분의 첫 번째 항 1 대입하면, 이거 3 아니에요? 1 대입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4인가요? 그럼 3 곱하기 16 정도면 적어 놓을게요. 그럼 이 값은 4의 항기수 5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약분할까요? 이렇게 지워주면 분모의 값이 4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시면 3은 지워지고요. 그럼 따라서 다시 값 정리해보시면 12에 뒤에 플러스 앞에 있는 값은 4분의 1에 형태를 3으로 쓰라겠죠. 곱하기 3의 10제곱 뒤에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플러스, 얘도 쪼개주면 요것도 지금 2의 14제곱이었나요? 요 2의 4제곱이요? 2의 10제곱이고,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2의 14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순서 맞췄으면 일단 12에서 16만큼 빼면 마이너스 4죠. 거기에서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7 얘가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2부터 3요. 2의 14제곱 뒤에 플러스 4분의 1에 3의 1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7이고요. B의 값은 1이죠. 개수였으니까 C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걸 다 더해보면 일단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7과 4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보기 잘 안 보이는데, 보이죠? 여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에요. 자, 12번에서 이제 등차 수열하고 등차의 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로 보시고,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은 2차 함수로 보시는 게 왜 유리한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갑론을박이 아직도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SN에서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차 수열만큼은 함수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AN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공차 D인 1차 함수다. 물론 이걸 쓴다고 해서 계산이 편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계산 막 극적으로 계산이 더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그 아이디어의 관점에서는 좀 좋다는 거죠. SN의 값은 이 등차 수열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헷갈린 거 적어드릴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이야기입니다. SN의 값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 원점을 지나고 최고차 항계수 있죠? 2차 항계수인데 최고차 항계수가 2분의 D죠? 2분의 D인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관점만 좀 보면서 갑시다.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하고, TN이라고 하는 건 SN의 절대값 함수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일단 저 조건 있죠? 처음부터 등장하는 조건이 현재 S3 뒤에가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T2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T20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 S20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겠냐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5이기 때문에 주어진 친구는 이제 S1의 값은 지금 현재 양수의 값을 갖습니다. 정확히 25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2차 함수에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일단 원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인트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1의 값이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냈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고차 항계수가 양수고 축 자체가 왼쪽에 있으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S3에다가 4만큼 더한 게 결국 S20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태에서는 잘 봐봐요. 얘가 되면 S3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이게 S20이 됐는데 그러면 3의 값 넘길게요. 그럼 주어진 값이 S20-S3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4란 말이에요. 그러면 S20-S3이 뭐냐? 그럼 얘는 A4부터죠. A4 더하기 A5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20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차 D의 값이 현재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공차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항은 점점 커지겠죠? 근데 이미 여기 써놔야겠구나. 첫 번째 항 A1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25죠. 아니 첫 번째 항이 25인데 네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서 4가 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보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SN의 그래프는 공차의 값은 반드시 공차가 음수인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절대값 TN이었었죠, TN. TN의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점에서 찍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SN과 TN의 값은 원래 SN 자체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똑같은 값을 갖고 음수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지금 맺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물론 직관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 T20의 값은 요 점 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있는 상황은 S3 플러스 4의 값이 T20이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막 예를 들어서 S3 막 이쯤이 있어요. 그리고 T20이 막 이쯤에 있어요. 그럼 차이가 4만큼 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S3의 값이 아까처럼 뭐 이쯤에 있어요. 근데 T20의 값이 이번에 한 이쯤에 있어. 그래서 차이가 4만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경우 좀 나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같이 쓰면 좀 길어지니까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T20의 값이 원래 양수였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 경우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S3 플러스 4의 값이 S20인 경우예요. 그러면 동일한 결과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얘는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알 수 있는 게 S3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은 결국 마이너스 S2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넘어가면 S20 플러스 S3 이라고 하는 게 결국 4구나 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식을 좀 찾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SN은 어떻게 쓸 거냐 라고 하면 첫 번째는 25였죠? 우리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AN 제곱으로 써볼게요. 그럼 1의 값을 대입하시면 일단 2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플러스 1 대입하면 A 나오잖아요. 그래서 A를 지우고 20을 만들려면 25 마이너스 A 25 마이너스 A의 N이다. 이렇게 써주면 1 대입하면 25 남죠? 그래서 이게 SN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S20 더하기 S3의 값이 4기 때문에 잘못 썼죠?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두 값을 좀 써보고 갈게요. 그러면 S20이라고 하는 값은 20의 값을 대입하면 조금 복잡하죠? 그냥 대입할까요? 그냥 대입합시다. 그냥 대입해버리면 400이 뒤에는 플러스 20 대입하면 곱하면 괜히 그랬죠? 500인가요? 맞죠? 500 마이너스 20A. 제가 덧셈 뺄셈이 약한데 괜히 이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얘가 380A에 플러스 500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S3의 값, S3의 값입니다. 그럼 3 대입하시면 9A에 뒤에는 3의 값이니까 뒤 플러스 75 나오죠? 75 마이너스 3A다. 그럼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6A 플러스 75다.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하고 이번에 이 값 두 개의 값을 더해 보래요. 그럼 더하시면 얘가 386이죠? 386A 뒤에 플러스 어우 힘들어요 지금 575인가요? 야 쉽지 않죠?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6A 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면 야 대단하죠? 마이너스 579예요.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A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어우, 힘들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게 결국 SN의 공차기, 이 a라고 하는 값이 최고차 계수가 2분의 d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의 2배를 한 게 공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공차 d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an을 찾아보면 an이라고 하는 식은 마이너스 3n 에다가 첫 번째는 25였죠? 1 대입하면 25 나오니까 플러스 28 이렇게 되시는 거고 SN을 구한다고 치면 SN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다시 또 계산해야 돼요. 여기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가 50이니까 뒤에 플러스 2분의 53이네요. 53n이다. 그래서 일단은 구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계산해놨고 첫 번째 기억입니다. AN이 음수. 아따 멀다잉. 기억은 AN. 의 값이 음수.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0보다 더 작아지는 n의 최소값 10이냐고 물어봤죠? 그럼 실제로 이것도 그냥 분해식 풀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 기울기가 공차인 1차 함수라 얘기했기 때문에 기울기 음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서 x축과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얘가 좀 더 잘 보이긴 하거든요. 얘가 3분의 28이다. 바로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왼쪽에 여기 지금 현재 9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10이 있는 거죠. 그럼 10번째가 음수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인데 자, 니은번의 값은 지금 SN보다 TN이 더 큰 거. 요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17이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가 다시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SN이죠. 그리고 파란 색깔 그래프가 TN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 만나는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갈라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게 한눈에 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 현재 최소값 17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현재 SN 요거라면서요. 0는 찾아보면 0 되는 거? 그러면 요거 0 되는 거 찾는 방법 좀 빠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근계수한 게 알죠? 어차피 이거 능령이거든요. 능령. 그럼 근계수한 게 이용해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얘가 3분의 53이죠. 이렇게. 2는 지워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2차 함수, 등차수열의 SN은 원점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왼쪽에 근은 항상 고정적으로 0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두 근의 합으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3분의 5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얘가 대략적으로 10, 20, 또다시 힘들어졌죠, 이거? 예, 이 값은 대충 17점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7번째, 이 왼쪽에 17번째가 있는 거고 18번째부터 함수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18번째부터. 그러면 n의 최소값, 얘가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17이 아니라 18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자, 디귿번은 뭐였냐면 이제 주어진 게 T25 마이너스 S25 네가 얼마니? 내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18부터는 TN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절대값 S25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S25죠? 마이너스 2배 S2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SN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25를 집어넣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계산합시다. 그냥 여기 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AN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S25 그냥 계산하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뒤에는 2분의 한개수 25개죠? 첫 번째 항은 25라고 알고 있고 마지막 항은 25 대입한 거니까 얘마저 쉽지 않죠, 지금?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75 아이고 28 마이너스 75예요. 그러면 주어진 값이 이렇게 빼면 더 힘들죠, 지금 현재? 네, 75에서 28을 빼봅시다. 그럼 너의 값은 7이고 그 다음에 6인가 4인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7이네요. 얘가 마이너스 47이다. 아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고 뒤에 거 계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2네요. 그 앞에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요건 그나마 좀 낫죠? 얘는 왜 낫냐면 25 곱하기 20 더하기 2니까 그럼 얘는 500
50이죠. 550.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로 보시면 조금 더 보기 편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13번에서는 이제 이 함수에 만약 교점을 구하려고 드셨다면 이제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이 두 함수 fx, 절대값 함수예요. fx와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각각 a0과 bn이라고 하자. 다음의 값이 뭐냐? 라는 거죠. 수험 파트는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거쳐서 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만나는 점을 직접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서 아, 여기 교점이 한 요 정도쯤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런 현수 좀 보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값 함수니까 x축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 fx 안에 있는 게 축이시면 y축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이게 그래프가 못생긴 것 같죠? 이렇게 생겼죠.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갑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x절편 마이너스 1에 y절편 플러스 1인 거니까 참고로 여기 얘가 4예요. 4. 여기 4.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gx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교점이 여기가 있어요. 빨간 색깔 2점. 그리고 색을 좀 바꿨을게요. 주황색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처음 든 생각은 AN부터 BN까지 거리니까 얘가 X는 N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보다 왼쪽에서 잡히면 FX에서 GX를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서는 GX에서 FX를 빼면 되는 거고 주황색과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FX, GX를 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인데 결국엔 이 점들이 뭔지 몰라서 과연 초반에 어떻게 될까 후반부는 뭐 무조건 F가 더 크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턱대고 그냥 나는 계산하겠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첫 번째 이 빨간색 점을 구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해죠? 여기도 끝나는 거죠. 구할 수가 없죠? 물론 그 내용식을 쓰면 구할 수 있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는 주황색도 마찬가지. 그럼 주황 색깔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넘겨 써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죠. 이것도 연소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저 빨간색 점과 주황색 점은 일단 그냥 일반적인 대입하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잘 봐봐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시그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냥 대입이거든요. 그래서 1의 값을 먼저 대입해 주시면 n의 값이 1일 때 그때는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f1이 얼마냐 1 대입하면 3 나오죠. 그 다음에 g1의 값 그럼 g1은 얼마냐 1 대입하시면 2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f가 더 컸죠? 그러니까 1의 값은 이 빨간색 왼쪽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주황색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까 봐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2가 여기 있어요. 아시죠? 여기 2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빨간색이 왼쪽에 있겠구나 라는 걸 현재 알 수 있고요. 그럼 그랬을 때 A1, B1 이라고 하는 길이는 1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n의 값이 2일 때 2의 값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F2의 값은 0 나오죠? 눈에도 보이죠? F2. 그죠?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값은 3 나오죠? 뭐야? 이번에는 G가 더 큰데? 그죠? 실제로 이에서는 G가 더 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2, B2라고 하는 값은 3이 되겠죠. 요 거리니까 큰 성에 작은 거 빼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n의 값 3일 때 n의 값 3일 때는 3 대입하시면 F3 이라고 하는 게 3 대입하면 5 나오죠. 그 다음에 G3 3 대입하면 4 나오죠. 보면 F가 커졌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무지성 계산하지 마시고 뭐 10개 다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F 컸다, G 컸다, F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3부터는 뭐다? 주황 색깔 뒤에 있겠구나. 그럼 이 뒤로는 계속 똑같겠죠. 그래서 우린 세 번째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이제 세 번째를 이렇게 씁시다. 세 번째는 n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n, bn 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fn에서 gn을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fn을 gn 빼보면 요 값은 이제 n제곱인가요? n제곱 뒤에가 마이너스 4 요 값에서 gn의 값인 n 플러스 1 이걸 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n제곱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는 값이 an, bn이었죠. an, bn 이라고 하는 값이었는데 이 값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1과 3으로서 4였어요. 그럼 뒤엔 플러스 시그마 n은 이제 3부터 시작하죠. 3부터 10까지는 뒤에가 n제곱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3부터 시작하는 공식이 없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는 뒤에 4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이거로 바꿔주고 여기 실제로 1에 넣어보세요. 실제로 1 넣어보면 여기 나머지 뺄게요. 1의 값을 대입하면 마3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값 넣어보면 4에다 2니까 2 나오죠. 3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4, 2 맞죠? 네, 이렇게 그럼 플러스 1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좀 위에 씁시다. 값 계산해보면 앞에 4랑 4 있으니까 8 있죠. 8 더하기 아마 1부터 10까지의 제곱 공식이랑 1차 공식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385 뒤에 마이너스 55 뒤에는 마이너스 30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290이다. 290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이제 뭐 빠른 풀이가 있긴 해요. 사실 이런 친구, 이런 수열 풀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규칙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풀이가 존재하긴 한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그 생각이 그 시간에 나면 그럴 수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정석대로 문제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에 대해서 A5의 최대값과 최소값 각각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가족권에 보시면 7번째 항이 27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의 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는 역추적이라 부르는데 일단 봅시다. 얘는 형태가 다음 항을 구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누구냐면 AN 플러스 1입니다. AN 플러스 1번째 항이 지금 기준인데 AN 플러스 1번째 항이 홀수면 그러면 그 이전 있죠? 그 전항까지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AN 플러스 1이 짝수면 그냥 반으로 나눠서 다음 항을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손주구는 먼저 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는 A7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A6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6가 뭐냐부터 확인 좀 해보죠. 그래서 만약에 A6가 좀 쉬운 게 밑에 거니까 너가 짝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바로 씁시다. A7이라고 하는 값은 그럼 A6의 절반이죠. 그래서 너가 2분의 1의 A6예요. 근데 얘가 얼마래? 이게 27이래. 그럼 따라서 A6는 2배 한 거니까 5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반대로 앞에 거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A5 얘도 좀 나눠야 되죠. 그럼 A6가 54인데 이번에 또 A5가 뭐냐? 또 모른단 말이죠. 또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는 A5 얘도 좀 쉬운 거 먼저 볼게요. 얘가 짝수다. 그러면 아마 위에서 방금 봐서 알 거예요. 짝수면 다음 항을 2배 하면 이전 항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5는 너가 2배니까 108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단 한 가지를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5가 홀수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한번.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과정을 좀 썼는데, 지금 여섯 번째가 54인 거 알아요? 54. 그럼 잘 보시면 다섯 번째가 홀수래. 그럼 잘 봐봐요. 네가 홀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값이 짝수죠. 그러면 당연히 A4는 뭐일 수밖에 없냐?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니까요. 그죠? 그럼 네가 다시 홀수야? 그럼 다시 이 전원을 더해서 얘를 만드는데 이게 홀수잖아요? 그럼 A3는 너는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짝수, 홀수, 홀수. 그래야 짝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가 상황이 돼요. 두 개 더하면 홀수, 두 개 더하면 짝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네가 기준이구나. 그럼 A3이 짝수였으니까 그의 절반 2분의 1. 좀 식을 좀만 더 예쁘게 쓸까요? 2분의 1에 A3. 얘가 지금 현재 A4예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A5는 이렇게 둘이 더한 거죠. 둘이 더해서 얘를 만들어라. 그럼 너는 2분의 3에 A3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또 얘 홀수니까 이렇게 더해서 얘를 만들어라. 아하, 그러면 여기 너의 값은 2배 A3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3이라고 하는 값이 너가 27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문제 있는 거 보여요? A3 뭐라고 했어요? 짝수죠. 근데 뭐 나왔어요? 홀수 나왔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A5가 홀수가 될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A6가 홀수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경험에 따라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가 A4, A5 좀만 더 밑에 씁시다. 위에 우리 홀짝을 좀 써야 되니까 A4, A5, A6, A7 한 4개만 좀 적었습니다. 그럼 A7의 값 현재 지금 우리 27인 거 알고 있죠? 얘가 27이에요. 27. 그럼 그랬을 때 현재 정확한 건 이 A7의 값이 현재 홀수다. 요거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랑 색을 좀 맞췄습니다. 얘가 홀수야? 근데 A6가 홀수라 했어요. 그럼 둘이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A5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우리는 A4가 필요가 없죠. 이게 필요 없구나. 그럼 다시 써보면 A6는 A5의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아니야? 2분의 1에 A5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둘이 더해서 얘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이라고 하는 너의 값은 2분의 3의 A5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약분하면 9 나오니까 그럼 따라서 A5라고 하는 값은 18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두 번째 A5. 근데 찾고 싶은 건 최대 플러스 최소니까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더해라 이 말이죠. 둘 더해보시면 126이다가 되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식이다 라고 일단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보일 테니까 요 식대로 써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빠른 풀이가 그러니까 빠른 게 있냐라고 하면 빠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열에서는 제가 많이 뭘 말씀드리냐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일단 보시면 AM 플러스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홀수냐 짝수냐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AM 플러스의 짝수였다라고 해서 그냥 2K 정도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짝수잖아요. 그럼 얘를 다음 항은 뭐가 나오냐면 K라고 하는 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K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 K라고 하는 값은 너는 반드시 홀수로 약속을 잠시 해둘게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얘가 홀수거든요. 둘이 더해서 만들죠. 얼마 나오냐? 3K가 나와요. 그럼 홀수 곱하기 홀수 당연히 홀수죠. 둘이 더해서 만드니까 4K가 나와요. 그럼 짝수죠? 반 나눠야 되니까 다시 2K가 나와요. 짝수죠? 반 나눠야 되니까 K가 나와요. 그럼 보이시나요? 순환 구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순환해요. 그럼 그랬을 때 현재 지금 7번째는 27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이거 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여기가 27인 거예요. A7으로. 이거 홀수니까. 그럼 그 전엔 2배 해야 되죠? 그래서 A6라고 하는 건 그래서 54다. 그럼 그 앞엔 또 2배 하는 거죠? 그래서 A5라고 하는 건 108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게 사실상 이 1번 케이스였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또 그럼 또 다른 것도 있냐면 있어요. 이 홀수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27인 거예요. 이게 A7으로. 그럼 그 전에는 3 나눈 거죠? 그럼 얘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A6. 그럼 그 전에는 2배 하죠? 18, 18. 그럼 얘가 A5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5, 18.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값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런 방식도 있지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저 방식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당연히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면서 규칙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여기까지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주관식 좀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서답형 1번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항을 만족시킨대요. 저거 누가 봐도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 세 번째 항이 7일 때 첫 번째 항이 얼마냐?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항이란 세 번째 항에서 앞에 있는 거니까 세 번째 항에다 공비를 2번 나누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 7이고요. 공비의 2번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값 계산하시면 4분의 7이다. 얘가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럼 그랬을 때 현재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 나와 있어요.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항 번호의 차이가 공비의 개수죠. 그럼 얘는 항 번호 5개 차이 나니까 아래 5제곱이 될 거고 3분의 96 하면 32 나오네. 그럼 따라서 공비 R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1도 찾으래요? A1. A1의 값은 A2에다가 공비를 나눈 거 요거니까 얘는 2분의 3이죠. 이렇게. 그러면 S10의 값 구해봅시다. S10이라고 하는 값은 공비가 2니까 2-1은 따로 안 쓸게요. 그럼 첫 번째 항 2분의 3이었고 주어진 값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되겠네요. 전기에 쓰래요. 3 곱하기 2의 9제곱 뒤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3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더하시면 2분의 3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7번은 0보다 크고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다. 아니죠? 0 알파 베타 2분의 파이. 요 관계를 갖고 있대요. BAC가 알파고 ABC가 베타일 때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조건 보시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가 서로 같대요. 여기도 또 이제 잠시 헷갈렸던 게 같아? 그러면 잠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코사인 그래프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요. 만나는 포인트 아시죠? 여기가 4분의 파이. 문제 똑바로 안 읽으면 이제 알파 베타가 4분의 파이 아니야? 아니에요. 알파가 더 작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왼쪽이 알파고 오른쪽이 베타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결국엔. 그럼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정확히 4분의 파이 대칭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조건, 여기다 쓸게요, 그냥. 가의 조건에서 의미하는 건 두 개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딱 뜨죠. 90도 나왔어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삼각형 하나 등장을 한 건데 이렇게 그릴까요? 직각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쓸게요. 얘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BAC가 알파고 ABC가 베타였으니까 90도. 그래서 A라고 하는 쪽, 여기가 알파죠? B라고 하는 쪽, 얘가 베타죠? 그냥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이런 거 각이 정확히 난 모르겠다 하시면 그 가운데 걸 읽으면 돼요. A가 알파, 가운데 걸 읽으면 됩니다. B가 베타예요. 혹시라도 안 보이시면 한번 확인만 해보십시오. 그럼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래요.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는 사인 베타랑 코사인 베타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 한번 써볼까요? 나. 요거를 좀 기호를 좀 쓰고 갑시다.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BC를 A라고 하고 원래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AC를 B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 조건에서는 3 곱하기 사인 베타죠? 예, 베타. 베타니까 B표면 높이 C분의 A네요. C분의 A 곱하기 그 다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똑같이 잠깐만요. 베타니까 C분의 B였죠 이거? 예, C분의 B였고 코사인 베타가 이제 C분의 A인 거죠. C분의 A. 이렇게. 그럼 요 값이 AB가 C니까 얘는 C분의 루트 2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날립시다. 그럼 C를 좀 옮길게요. 그럼 3AB가 그러면 루트 2C가 되겠죠.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그랬을 때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요. C에서 수선을 내리래.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한대요. 90도. 그럼 그랬을 때 CH의 길이를 찾아라. 요 CH. 뭐 너무나 유명한 소공식이 되겠죠. 소모양 전생의 소공식 아시죠? 예. 그래서 CH라고 하면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그럼 결국에는 둘이 곱한 거 이게 넓이 공식입니다. 사실은 AB라고 하는 건 C 곱하기 CH. 그럼 따라서 CH라고 하는 값은 C분의 AB죠. 그럼 우리 문제를 위해 봤잖아. 여기 AB가 여기 있구나. 그럼 3 나눴으면 끝나는 거죠. 너의 값은 C분의 3분의 루트 2 분의 C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CH가 3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AB랑 AC가 서로 같고요. 코사인 ACB가 지금 3분의 1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선분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할 때 선분 DC를 지름을 한 원 O가 존재한다. 넓이를 구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잘 모르면 그려봅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뭐 이런 일이 생겼나 봐요.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등변 삼각형 되게 중요한 삼각형이라서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은 얘가 있죠. BC. 이등변 삼각형은 반드시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는 게 되게 유리해요. 이렇게. 봐봐요. 벌써 유리해졌죠. 왜요? 각시에 대한 코사인 3분의 1이래. 그럼 당연히 빗변 높이 보이죠. 너가 3K. 밑변이죠. K. 이등변 삼각형이라면서요. K. 여기가 3K. 그럼 거의 사실상 끝난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AC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D래요. 한 요 정도 잡을까요? 여기를 D라고 한대요. 그럼 당연히 D에서 C까지가 K거든요. K.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얘가 지금 요 길이가 루트 11이래요. 루트 11. 루트 11. 그럼 그랬을 때 원의 넓이가 뭐냐? 그럼 원의 넓이를 잠깐 S 써볼게요. S라고 하는 값은 여기 지름인 거 보이시죠? 그럼 지름의 제곱이니까 4분의 K제곱 파이다. 뭐만 찾자? K만 찾자. 그럼 뭐 하시면 돼? 코사인 법칙이요. 끝났죠. 굉장히 좀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써보시면 마주보는 변의 제곱 11이라고 하는 값은 K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배 곱하시면 2K제곱이죠. 2K제곱에 곱하기 3분의 1. 열받게 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약분이 안 돼요. 30 곱합시다. 그럼 얘가 33이 되고 이제 뭐 제곱이 어디 갔어요? 너 왜 이랬죠? 11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게요. 121, 363인데 뭐 잠시 암산자랑 해봤습니다. 미안해요. 얘가 5니까요. 15제곱 마이너스 안 가요. 11K제곱이죠. 사실 암산을 더럽게 못해요. 나눠봅시다. 그럼 결국 K제곱은 얘가 33이다. 끝났다. 그래서 값 계산해 보시면 너는 4분의 33파이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특징을 잘 살려주시면 좀 계산이 좀 수월해지거든요. 많이 살려주십시오. 넘어가도록 하죠. 19번입니다. 교과서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기지 않았거든요. 교과서에도. 하지만 교과서에 있었다. 계산도 해봤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 읽어봅시다. 그림과 찬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1, B1, C1의 세변 A1, B1, B1, C1, C1, A1을 1대1로 내분점을 각각 A2, B2, C2라고 하고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그냥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안에다가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을 O1, P1, R1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A2, B2, C2를 연결해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했다. 그랬을 때 O1, P1,
각각의 원 있죠? O1, P1, R1, O2, P2, R2 말도 안 나와요. 그 원들의 넓이의 합을 SN을 한대요. 여기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써놓고 합시다. 구하려는 값이 뭔데? 구하고 싶은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였죠? 4까지 SN이 뭐냐? 너를 또 안 쓰면 또 헷갈리니까 a 플러스 b 루트 3이라고 할 때 9배 a 플러스 b가 뭐냐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상황이 되죠? 원의 넓이를 찾아라. 우리의 목적은 사실 그거예요. 원의 넓이를 찾아라. 이 양옆에 이 바가 안 생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예, 그냥 봅시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6자리인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각각을 1대2, 여기 2대1, 여기 2대1, 여기 2대1이에요. 순서 맞춰갈게. 2대1로 내분한 점들을 각각 A2, B2, C2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선 좀 알고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잠시 써놓을까요? 여기 위에 씁시다. 리마크.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저번의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저번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을 항상 먼저 그리고 삼각형 그려요. 그게 약간 삐뚤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90도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그리고 높이의 값을 B라고 하고 그리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자. 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원 있죠? 이 원 안쪽에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R값이에요. R이라고 하는 너의 값은 너는 2분의 직각을 포함한 두 변을 더해요. A 플러스 B 그리고 빗변을 빼요. 마이너스 C. 요게 R값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걸 좀 이용하시면 되게 수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6자리인 정삼각형에서 A1, A2는 2대1로 내분한 거기 때문에 A1에서 A2의 길이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A1에서 C2까지 길이도 뭐 같은 2대1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4가 되죠. 그리고 곧바로 알 수 있는 거, 이 각은 정삼각형의 각이므로 60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물론 코사인 법칙 안 썼겠죠. 1대 루트 3대 2가 보이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빨간 색깔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결국 2루트 3이 되죠. 그럼 아마 내용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5원, P1, R1은 다 똑같은 원이죠. 다 합동의 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구워서 세배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억으로 쓸까요? 우리 여기 S1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일단 반지름 찾아볼게.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값은 너의 값은 얘는 결국에는 그 직각삼각형의 반지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직각삼각형에서의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2분의 직각 포함한 두 변을 더해요. 2 플러스 2루트 3 그리고 빗변을 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분자의 값이 2 루트 3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2로 나눴죠? 그럼 주어진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P1 그냥 S1 씁시다. S1 S1의 값은 원 3개죠?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은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3의 제곱 더하기 지금 4죠? 마이너스 2루트 4.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S2를 구할 거냐?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잘 보시면, 자, 지금 제가 빨간색 표를 해놨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은, 자, 보세요. 바깥쪽도 정삼각형이죠. 이 빨간색도 정삼각형이죠. 정다각형은 중1 때 나와 있듯이 무조건 닮음도형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줄었을 거죠? 그리고 2대1 비율은 계속 똑같이 맞춰나가죠?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원들도 이 원들도 같은 비율로 줄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음비를 알게 되면 이 원에 대한 닮음비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큼 줄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길이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삼각형 A1,
B1, C1과 삼각형 A2, B2, C2 너에 대한 닮음조차 찾아볼게요. 그럼 따라서 길이 B가 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죠. 6. 새롭게 나온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3이다. 그러면 자 항상 뭐 하는 거냐면 새롭게 나온 거 있죠. 새롭게 나온 거. 새롭게 나오는 친구를 기준 잡을 거기 때문에 요 왼쪽 얘를 1로 만들어요. 항상 1로. 6을 나눠주세요. 6 나눠주시면 주어진 값은 1. 네. 3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1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근의 넓이기 때문에 길이 B보다는 넓이 B가 필요해서 그래요. 넓이 B가 필요하다. 그럼 넓이 B가 뭐냐? 이거 제곱한 거죠? 제곱해 보시면 1대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1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 번째는 3분의 1만큼 곱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친구의 공비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바로 공비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찾고자 하는 건 이제 S 1부터 4까지 SN이죠. 그럼 네 번째 한까지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공비가 3분의 1이므로 1-3분의 1 하면 3분의 2 되죠. 3분의 2분의 첫 번째 항은 3배의 4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에 1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를 하나씩 약분할게요. 3 여기다 곱할게요.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9배의 2 마이너스 루트 3 뒤에 곱하기 3분의 1 4제곱하면 81분의 1이죠. 81분의 80 이 상태가 되니까 다시 또 약분하면 9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9분의 1에 아니 넣어줄까요? 하면 160 마이너스 80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A라고 하는 값은 9분의 160이고 B의 값은 9분의 마이너스 80인데 9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결국 얘는 160 마이너스 80이다. 너가 될 테니까 답은 81이겠죠. 그래서 이 문항이 미적분의 초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가면 나중에 급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특히 이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아우 힘들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뭐가 많죠 지금? 좀 지우고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AB보단 BC가 더 크고요.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넓이가 4분의 1, 3 루트 15요. 여기는 삼각형 ABC가 뭔가 있대요. 내용도 많은데 일단 칠판이나 좀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합시다. 너무 더러워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B보단 BC가 더 크고요. 요거는 그림 나와 있을 테니까 그냥 따로 쓰진 않을게요. 현재 코사인 ABC 코사인 ABC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림 볼 거라서 좀 써놓을게요. 그리고 넓이가 저렇대요. 삼각형 ABC 요만큼의 넓이가 4분의 3루트 15래요. 3루트 15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작은 수부터 차례 나누면 등차수 이런데요. 세변의 길이가 요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기억 좀 해줍시다. 세변의 길이를 작은 수부터 차례 나누면 등차수 이룬다. 삼각형의 ABC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요. BO의 연장선이 외접 만나면 D라고 한다. 이거 사실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만나점 2라고 할 때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E의 외접원 넓이 각각 S1과 S2라고 하자. 그래서 얘가 삼각형 ABE 외접원 넓이 요게 지금 현재 S1이고 삼각형 CDE 너의 외접원 넓이가 S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구하려고 하는 게 있죠. 계산하고 싶은 거 구하려고 하는 값은 주어진 값은 S1분의 S2다. S1분의 S2다. 너가 P분의 Q다. P 플러스 Q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우. 자, 보면요, 일단 우선은 물론 주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삼각형 ABC 나와 있으니까 빠질 수 있겠냐?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ABC의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호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시면 항상 뭐부터 하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먼저 보세요.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 항상 제가 몸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A, B, E라고 하는 이 주황색 있죠? 이 주황 색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하고요. 이게 노란색이 잘 안 보이던데. 보세요. 잘 봐봐. 잘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잡으면 이 주황색과 노란색깔 삼각형의 외접 넓이가 S1과 S2예요. 그럼 결국에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반지름을 구한다는 거니까 사인부터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개가 각이 똑같아요, 이게. 여기를 알파로 쓸까요, 이게? 알파? 이렇게? 알파로 써볼까요? 그러시면 일단 삼각형에서 주황색 표현 한번 해봅시다. 삼각형 ABE에서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있죠? 그 친구를 잠시 제가 R1 써본다면 이 R1이라고 하는 값이 사인 알파 분의 결국에는 AB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삼각형 ABE의 외접원 얘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씁시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2R2라고 써보신다면 이 주어진 값은 사인 알파 분의 누가 되냐면 CD가 돼요. CD 이렇게. 그럼 어차피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반지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분해서 2를 1로 보내고 약분해서 1을 1로 보내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S1 분의 S2라고 하는 값은 S1의 값은 요거 제곱의 파이죠. 그러시면 너는 4 사인 제곱 알파 분의 AB 제곱 그 다음에 분자의 값도 4 사인 제곱 알파 분의 CD 제곱 요거예요. 근데 분모가 결국 이게 다 지워지잖아. 이거 파이도 안 썼다. 이렇게. 근데 분모가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가 지워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도 지워지죠.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B의 제곱분의 CD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로 바뀐 거냐면 우리 목표는 여기 있는 AB 있죠? 이만큼의 길이를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D 이만큼의 길이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에 표현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요만큼이 얘가 지금 현재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B에서 D까지가 지름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 그릴게요. 이만큼의 각. 요 각의 코사인 값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빨간색 삼각형에서 AB가 짧고 BC가 더 깁니다. 빨간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를 보통 등차수열이면 가운데를 A라고 많이 쓰죠. 그럼 이제 짧은 변은 A-D라고 쓸 수 있고 A-D 그 다음 긴 변의 길이를 우리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코사인 부처럼 써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씁시다. 코사인 써보시면 A 플러스 D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D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해보시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D죠? 이 값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앞에 플러스로 바꾸고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열받지만 얘가 분모가 남네요. 계산 한번 더 해야겠네. 싫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어쩔 수 없죠. 자, 왼쪽 계산해보시면 A제곱에 플러스 계산하면 그냥 2배 할까요?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2배. 그럼 뒤에는 4배의 AD 플러스 2배의 D제곱.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A제곱 쓸게요 그냥 다 하면 힘들겠죠? 2A제곱에
플러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4ad 플러스 2d 제곱이죠. 그럼 뒤에 있는 값은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d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마지막 두 개는 2배 안 돼요. 여기 얘가 지금 2분의 1 갖고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지울 것 좀 지워줄까요? 이렇게 지워지고, 오, 이렇게 지워지죠? 요것밖에 안 지워지나요? 어우, 너무한데?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AD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AD랑 마이너스 8 넘길게요. 넘겨주시면 9AD인가요? 9AD. 남는 값은 2A제곱과 A제곱이니까 3A제곱, 3A제곱.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낸 건 A는 이제 길이라서 0은 안 되죠? 지울 수 있고 3시 약분하시면 3되고 1되고. 그럼 결국엔 A라고 하는 건 3D가 되겠죠. 아, 그럼 좀 길이가 좀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다시 써볼까요? A의 값은 3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2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4D.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3루트 15래요. 그럼 두 번째 이건 써봅시다. 두 번째. ABC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에 2변 2D랑 3D랑 곱하기 6D제곱이죠. 6D제곱 곱하기 코사인, 사인 바꿔야 돼요. 이거.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좀 사인 바꿔주시면 사인 각 ABC 다 씁시다. 어제 뭐 기호 안 해놨으니까 이 값은 분모 똑같죠. 4분의 제곱 마이너스 1하면 15인가요? 루트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 4분의 루트 15 얘가 되는 건데 요 값 자체가 4분의 3루트 15가 된대요. 그러면 약분할 거 지워줍시다. 좀 사라지네요. 지우면 얘가 2가 되죠. 여기서 지워줄게. 아하. 그럼 결국 D제곱은 1이 나오죠. 그래서 D의 값은 1이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아, 길이 찾았네요. 그럼 얘가 3이고 실제 얘가 2였고 얘가 4였고. 그럼 우리는 목표 중 하나가 끝났어요. A, B랑 목표 중 하나. 아,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값에서 일단 분모는 4가 되죠. 예스. 분자만 계산하면 돼요. CD만 계산하면 CD만. 근데 당연히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지금 현재 B에서 D까지가 지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시가 90도죠. 그러면 또 사인 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A부터 C까지도 알고 있고 그럼 빨간 삼각형에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내접하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외접한 반지름 구합시다. 그래서 2R이라고 하는 너의 값은 사인의 값이 4분의 루트 15, 4분의 루트 15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이 4죠? 그러시면 이 값 그냥 계산합시다. 너의 값은 루트 15분의 16이다.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D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15분의 루트 15분의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거의 다 했네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C에서 D까지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얘가 15분의 16의 제곱. 어우, 힘들어요. 256. 뒤에 마이너스, 뒤에는 3의 제곱 9죠? 어우, 너무 힘들죠? 그럼 얘는 15분의 계산해보시면 45, 135인가요? 그럼 256에서 256 마이너스 135인가요? 어우, 쉽지 않네요. 그럼 분자의 값이 121인가요? 예스, 예스. 그럼 따라서 얘가 15분의 121이다. 얘가 더 약분 안 되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너의 값은 60분의 121이 돼서 두 개를 더하시래요. 더하시면 181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명확하게 보시고 가시면 목적이 잘 설정이 되거든요. 어려운 도형일수록 목적을 잘 두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청라고 수학 문제 풀어봤습니다.